트럼프 결국 포기, 이란과 다시 전쟁? 트럼프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 즉 MOU가 사실상 끝난 것 같다고 밝혔어요. 이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진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 80여 곳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을 보복 타격하며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만 미국 대표단의 대화 가능성은 완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다시 전면 충돌로 이어질까요? 베트남 천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서울대 전액 장학금도 거절한 베트남 천재가 선택한 대학 어디일까요? 베트남 전국 수석의 SAT 만점, IELTS 최고 수준 성적까지 받은 여고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했어요. 서울대 전액 장학금은 물론 해외 명문대 제안도 있었지만 최종 선택은 카이스트 컴퓨터 공학과였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AI 연구를 통해 인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 때문인데요. 공식을 외우기보다 스스로 증명하며 공부했고 하루 8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않으며 운동과 취미도 병행했다고 해요. 여기에 삼성 장학생으로 선발돼 4년간 전액 지원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BTS 스윙 표절 의혹 미국에서 법정 공방? 세계적인 그룹 BTS의 곡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작곡가들이 하이브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걸었는데요. 미국의 작곡가 3명이 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윙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하이브와 라이언 테더 등 작곡진을 고소했습니다. BTS 멤버들에겐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업계에 돌렸던 데모곡이 스윙, 작곡가들에게 흘러들어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악계에서 끊이지 않는 표절 공방.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번 표절 의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년의 독주 중국이 밀려났다? 25년 만에 일어난 대이변.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1위 자리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농어촌 일손을 채워줄 계절 근로자와 한국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주변 풍경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거죠.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줄곧 중국이었는데 작년엔 베트남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9만 8천 명이 한국 땅을 밟았죠. 중국인의 입국은 2년 연속 줄고 베트남인의 유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여러분은 이런 인구 변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전원주 유서 공개 모두가 울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떠나련다. 배우 전원주가 직접 써둔 유서를 공개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전원주는 집을 정리하던 중 자신이 작성했던 유서를 발견했고 아플 때 울면서 썼다 하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전원주는 지난 3월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마음과 내 쓴소리가 너희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는 진심 어린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며느리는 전혀 몰랐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중국인 관광객 제주도에서 렌터카 운전 허용? 제주도 렌터카 중국인도 운전할 수 있게 될까요? 10년째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제주의 렌터카 사고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핵심은 검증입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이 아니라 면허 진위 확인도 어렵고 사고 후 출국하면 피해 보상도 담보할 길이 없다는 거죠.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인도 중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데 왜 해주냐는 형평성 주장도 나옵니다. 관광은 살리고 안전은 지킬 묘수는 무엇일까요? 한국 축구 또 참사 터지나? 이제는 10명이 뛴 배규기 팀한테 졌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한국 축구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 유럽파까지 대거 소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전 2연패에 중국전 패배까지 이민성호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대로 아시안게임 나가도 되나 우려가 폭증하고 있죠. 아시안게임은 병역 특례가 달린 한국 축구의 미래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사를 겪은 우리에게 이번 아시안게임마저 무너지면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 한국 축구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민성호의 아시안게임 우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김세대 은연장, 영치금, 가압류 사태.
구속 중인 김세혜 대표가 옥중에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긴급 호소문을 냈어요. 상대는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 김 대표의 영치금 1억 원을 가압류하면서 당장 생수, 휴지, 치약은 물론 약도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앞서 은현장 씨는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죠. 김 대표는 현재 몸살과 구토에 시달리며 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법적 분쟁은 분쟁인데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이 초유의 영치금 공방, 여러분은 법대로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가요? 애플 대 오픈AI 영업비밀 전쟁.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애플의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훔쳤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핵심은 이직한 전직 애플 임원들입니다. 이들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관련 기밀 파일 수십 개를 빼돌리고 심지어 재직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캐묻게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죠. 애플은 오픈AI의 하드웨어 사업은 불법으로 쌓아올린 사상 누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만약 애플 승소 시 오픈AI는 하드웨어 디자인을 전부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냐, 인재의 이동이냐, 거대 IT 기업 간의 진흙탕 싸움,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60대 퇴직자 모시기 전쟁. 왜? 60세 은퇴했더니 오히려 회사에서 제발 다시 와달라고 난립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재 기업 10곳 중 4곳이 퇴직자를 다시 뽑고 있어요. 숙련된 베테랑이 아니면 당장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금융이나 IT 업계는 재고용을 꺼립니다.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턱대고 일괄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청년과 노년층의 일자리 전쟁이 터질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베테랑의 재고용과 청년 취업난 사이, 여러분은 법적인 60세 정년 연장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병원비 안 내면 사망진단서 거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시간 만에 병원이 유족에게 건넨 첫 마디는 병원비 내라였습니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정산부터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무려 300만 원의 선납을 요구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80만 원도 안 나왔죠. 의료법상 진료비용의 미납은 진단서 발급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 소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고지했을 뿐 거부한 게 아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유족은 고인의 온기도 가시기 전에 겪어야 했던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족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병원의 이런 처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등 논란. 평생 일했는데도 노후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평균 14.8%보다 약 2.7배 높아 여전히 OECD 1위였어요. 정부의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덕분에 빈곤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54%,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고령층과 여성 노인을 위한 소득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광 작심 발언 손해봐도 계속한다. 최근 작심 발언에 대해 손해를 봐도 계속 말하겠다고 해요. 홍명보 전 감독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영광. 김영광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어요.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꼭 플러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를 받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도 있지만 축구 팬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자신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앞서 김영광은 월드컵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고 캄보디아 구단으로 떠난 이임생 전 기술이사 소식에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라는 노래가사 인용에 댓글을 남기며 화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직접적인 도움보다 지금처럼 관심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김영광의 공개 발언 필요한 소신이라고 보시나요? 딸 잃은 부모 독약 짬뽕 충격 진실. 같이 죽자고 했는데 CCTV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먼저 떠나보낸 한 부부. 아내는 딸을 잊지 못했고 유골함을 곁에 두는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다고 해요. 그러던 지난 5월 두 사람은 중국집에서 짬뽕을 함께 먹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숨진 채 발견됐고 아내만 살아남았는데요. 처음에는 남편도 함께 죽기로 동의했다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내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었어요. 결국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평사원으로 강등?
육아휴직 다녀왔는데 갑자기 임원에서 평사원이 됐다고 해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코리아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임원급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해당 직원은 복귀 전 대표에게 기존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복귀 후에는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졌다며 하위 직급 발령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직원이 이에 반발하자 퇴사를 권유받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장직으로 임시 발령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에요. 반면 이케아 측은 조직 중심의 개편이었으며 관련 법규와 내부 절차를 준수했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분은 이런 인사 조치가 정당한 조직 개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당한 처우라고 보시나요? 성수대교 또 위험신호?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서 무려 9cm 단차가 발견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예전부터 있던 단차이고 진행성도 없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1부터 2cm만 어긋나도 문제인데 9cm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밀 안전 진단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차량이 계속 지나가면 구조물에 피로가 쌓여 장기적으로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성수대교는 1994년 붕괴 사고를 겪었던 다리인 만큼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상황 서울시의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살려달란 신호 놓쳐버린 골든타임.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부모는 살려달라는 신호였는데 아무도 제때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산소 부족 증상과 심박수 저하가 나타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했지만 인근 병원은 전문의 공백이나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바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아기는 30분 넘게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어요. 부모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와 당시 이송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고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석도의 추락, 음주운전 징역구형. 영화 범죄도시,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어요. 검찰은 현직 경찰관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약 7.8km를 운전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경찰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평생 경찰을 천직으로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교육의 의미, 피해 학교의 용서, 논란의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1고가 오히려 배제고 학생들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그런데 광주제1고 교장과 총동창회 야구부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징계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어요. 광주제1고는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가 있었던 만큼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처벌보다 용서와 교육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징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와 선처가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징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